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엄마, 아빠 하고 막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아이가 인상이 확 찌푸려져.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간다. 예, 여러분의 등급은 몇 등급이실까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등급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등급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칠까요? 내 아이 성적업, 행복업, 코치형 부모 되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은혜교회 권사 이유남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도 좋고 그런데 아주 행복해해요. 내 아이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해. 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내 아이 성적업, 행복업, 코치형 부모 되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퀴즈를 내볼 텐데요. 여러분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자, 나는 어떤 부모인가? 첫 번째, 부모 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어리석은 부모는요, 내 자식을 뭘로 만든대요. 여러분, 들어갈 답이 사실 굉장히 많죠. 어리석은 부모는 내 자식을 1등, 천재, 최고, 아바타, 꼭두각시 등등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자랑거리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 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내 자신의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내 삶이 뭐가 되면 그 부모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다 맞는데 저는 여기에도 똑같은 답인 자랑거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잠깐 명상의 시간 가져볼까요? 나는 어떤 부모일까? 전자인가 후자인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전자라고 외쳐주신 분들은 매우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은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후자에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전자에 있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자의 부모인지 후자의 부모인지는 내가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자에 속해 있나 후자에 속해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자,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들이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이분들 슈퍼 등급이죠. 이분들은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도 좀 주고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는 아닌데 애가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럼 이 정도면 A 등급? 그런데 날 보더니 아이가 인상이 확 찌푸려져.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퉁명스럽게 말하며 인사를 한다면 B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C등급은 뭘까요? C등급은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간다. 예, 그러면 여러분 S나 A는요, 아마도 후자로 사신 분일 것 같고 B나 C는 전자로 산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등급은 몇 등급이실까요? 오늘부터 이제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아이들 만나보면 여러분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등급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S등급일 것 같은데요. 이 등급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건가? 예, 제가 40여 년 학교에서 있고 저도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40여 년 교단에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를 대하는 등급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거의 S등급이죠. 그런데 3, 4학년이 되면서부터 AB 등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 6학년 되니까 BC 등급 훨씬 많아지시고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얘들이 우리를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콱콱 걸어 잠그고 도끼는 뜨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는. 저도 두 아이 키우고 이렇게 40여 년 교단에 있으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칠까요? 얘들한테 상 한 번 먹이고 떨어진 옷 입히고 나 가기 싫은 위험한 데 대신 보내고 못된 거 가르치고,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키우셨나요? 네, 그렇게 키우신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살인자 강도도요, 자기 아이들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더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못 먹었지만 아이는 먹였고요. 나는 못 가봤지만 아이는 보냈습니다. 나는 못 입었어도 아이는 입혔고, 나는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자,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지극정성 다하면 얘들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할 말은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말이라면 정말 얘들이 뭐 끔뻑 죽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순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부모와 자녀만 그럴까요? 결혼을 하신 분들을, 자, 누구랑 결혼하셨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드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사랑하는 저 사람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살아야지, 뭐 누가 이렇게 결혼합니까? 우리는 누구랑 결혼을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딱 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 한 사람을 골라서 평생 눈 마주치며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슴 뛰게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줬고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 어떻게 돼야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할 말 많아져야 되고 더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져. 그리고 가끔은 살이 좀 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고 행복하자고 애를 낳아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왜 주어지지 않는 걸까? 제가 살면서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뭐 명상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수많은 짓을 하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존 가트맨,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심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수학 통계까지 전공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분은 뭘 연구했냐?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자,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하셨는데 이분이 연구한 주제 중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분은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게 궁금해서 얼만큼 연구를 했냐?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를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긴 세월 방대한 연구를 하셨을까요? 30대 초반에 이혼을 2번 당하셨다고 해요. 3혼을 하길 원했지만 3혼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남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이게 한이 맺혀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부부 연구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긴 세월 연구하다 보니 자동으로 누가 연구가 됐다? 그 밑에서 자란 자녀까지 연구가 됐는데, 이분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해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거기에 인성,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들이 되더라.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 빨리 했고 분노 조절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감정 코치형, 안코치형 부모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애들이 분노 조절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범죄에 노출되는 확률도 높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했답니다. 무엇보다 이성의 눈을 빨리 뜨더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남자 못 만났겠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혼 빨리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 대물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등급 중에 저의 등급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 등급 SA, BC, 남의 등급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 예, 이분들은 초긍정인 분들이시죠. 이분들 옆에 가면 늘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고요.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딱 보면 한예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이 나이에 이 인물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네, 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올해 이번 정부가 나이를 줄여줘서 이제 60이 됐는데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죠. 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뭐 봐줄만 하고, 가까이 보면 제가 피부가 좀 괜찮아요. 오늘 화장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피부 좋은 분 처음 봤다고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평생 마사지 안 받았는데 이 정도면 신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제 몸매가 S라인이라는 거. 하지만 전 강력하게 우기고 살아요. 뭐 어느 쪽으로 S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예스하는 S등급. 여러분, 부모교육 강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나처럼 키우세요. 나처럼 키우면 뭐 국가고시 3개 합격시키고 미국 아이비리그 입성시키고 모대학 합격시킵니다. 뭐 이런 강사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 바로 팔로우미 나처럼 해보세요. 팔로우미 강사. 두 번째, 그와 정반대죠. 나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 자퇴시키고 가출시키고 자살 준비시키니 나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사들은 경각심 강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팔로우미, 경각심? 예. 뭐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마 다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우미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은 초긍정인 분들, 이분들은 더 좋은 일이 올라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S등급의 팔로우미 강사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실 것이며,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잡으실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요,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C등급 아래 부모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어쩌다 만난 우리 집 아이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싹 숨더라는 거죠. 집에 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니 안 봤니? 그러면 아이들은 꼭 이런 말을 했죠. 엄마는 저 보셨나요? 저는 눈이 나빠 안 보였거든요. 아이는 항상 눈이 나빠 안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저희 가족은 늘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각계전투죠. 제 10m 전방, 뒤에 후방 10m, 측방 10m. 모든 아이들이, 저 두 아이가 또 저희 남편도 다 각계전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일찍부터 거리두기를 했던 대단한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던 가족이 아니었나. 야, 위험한데 엄마 손 잡아. 아이한테 말을 하면 아이는 엄마 손 싫어. 그럼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그때는 내 손을 안 잡더라는 겁니다. 왜 내 손을 안 잡았는지, 왜 나를 보고 피했는지 그때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접촉 기피성이 좀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면 동네 사람이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꿎은 저희 남편을 원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등급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등급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어 봤고요. 여러분의 등급은 과연 어느 등급인지 한번 직접 확인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 필요했어요. 일단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공부.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거 다 직무 위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돼지도 아니고. 저는 공부 못한다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성적 매우 중요시 여겼죠. 자, 또 자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바로 수상이라는 거. 상을 받아와야지 자랑을 하잖아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애쥐. 애가 임원이면 부모도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였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저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늘 직장인 학교에서 끝나면 별일이 없으면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총알처럼 달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하러 이렇게 총알처럼 달려갔을까요? 네, 바로 우리 집 애들 잡으러 가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항상 신발을 벗으며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알림장 갖고 와, 숙제한 거 가지고 와. 검사를 시작하죠. 두 아이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숙제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다 못했어요.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했지? 거실에 들어가 맨 처음에 하는 짓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텔레비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은 아이들이 없었고,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암호를 걸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텔레비전은 이게 제어가 안 되니 가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30분 봤구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네가 숙제를 못했지. 엄마 뭐라고 그랬니?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니, 안 했니? 너 지금 숙제 끝나고 문제집도 풀어야지, 책도 읽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그리고 다그치며 야단을 쳤죠. 아이들은 죄송하다고 말을 하죠. 야, 시끄러, 빨리 들어가 숙제해. 두 아이 양쪽 방에 숙제 시켜놓고 저는 옷을 갈아입다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시험을 본 날이죠. 아이들 다시 부릅니다. 너희 시험지 가지고 오늘 시험 본 날인데 빨리빨리 가지고 와. 재촉을 하죠. 그리고 두 아이를 제가 불러서 시험지를 받습니다. 받은 시험지 뭐 봤을까요? 뭐가 나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필요한 거 점수 마음에 들지 않죠. 뒤적거립니다. 뭘 봐요? 맞은 건 절대 안 봅니다. 틀린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개는 왜 틀렸어? 엄마가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읽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거 틀렸어. 말을 안 한다. 너 이걸 다 틀려? 그리고 아이를 다그치죠. 두 아이 또 죄송하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또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다시 부르죠. 얘들아, 너희 다시 나와봐. 왜 또 불러요? 괜히 불렀겠어? 문자 받더니 학원 늦었더라. 10분이나. 학원은 뭐 하다가 10분씩 늦었어? 엄마가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겠다가 설명드라고 했니, 안 했니?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10분씩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듣고 왔어? 그리고 또 아이들을 야단을 치죠. 두 아이는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가고, 저는 또 화가 나니까 너희 한 번만 더 늦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다그치고 또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는 시간 6시 반에서 7시 사이입니다. 저희 집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밥을 먹었는데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안 드는 데까지 거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소중한 우리 집 애들한테 좋다면 다 해줘야죠. 그래서 그 시간에 오색 빛깔 빛나는 자연식품 준비해놓고 애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얘들아, 너희 빨리 나와. 밥 먹자. 식기 전에 먹어야지. 얼른 나와라. 부드럽고 잔잔하게 말하면 쫙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왜 안 나오냐고요. 뭐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냐? 엄마 매 같지 않니? 귀 먹었니? 진짜 내가 3살 동안 안 나오면 밥상 쥐어버린다. 하나 둘 셋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샜던지. 그래도 안 나오면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이니? 왜 나만 해야 돼? 너희도 나와서 수저도 놓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뭐라고 그랬어? 늘 엄마는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인데 돈 번다는 위세까지 떨어가면서 계속 아이들을 불러 제치는데, 이 소리는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였을까요?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남편,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2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이런 말들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바로 너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제가 했던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한테 할 때는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도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말했던 그 수많은 말들, 그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소리도 아니죠. 그런데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어디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겠죠. 그런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소리들이 저만 하는 소리일까요? 대한민국 각 가정에서 오늘 아침, 어제 그리고 내일도 너 잘되라는 명목하에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잔소리. 자, 여러분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런 말들을 무수히 쏟아 부으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죠.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학습 관리해주고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수석겠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법과 어떤 규칙이 있나요? 저희 집 법, SSKK, SK. 혹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 대학의 첫자라고.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희 남편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어른 말 들으면 다 자다가 떡어도 잔소리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순둥이로 자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참 맞는 게 없었습니다. 전 적발랄 명랑해와 신속 O형. 저희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 완벽 철저. 무슨 형이었을까요? A형. 그런데 스몰 A였고 트리플 A였습니다. 거기에 충청도 남자. 우리 충청도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양반 중에 상냥반 그분들이 그리고 늘 뱃속에 가려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남편과 제가 살았습니다. 맞지 않는 저희 남편과 키우는데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쫓아오는지,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요.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각종 대회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 옵니다. 상장으로 도배할 정도로 휩쓸어 왔고, 그리고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도 시킵니다. 전교 1, 2등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은 저에게 어머 부모 닮아서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저는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자랑거리로 두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유효기간이 왔어요. 언제까지였을까요? 자, 언제까지였는지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